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녁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촉박통합과장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스캘프 EEG를 활용해서 이어 EEG의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 두 편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m Scalp to Ear EEG, Generalizable Transfer Learning Model for Automatic Sleep Scoring in Older People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4년에 IEEE Journal of Translational Engineering in Health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4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논문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인지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은 기억력 향상, 인지능력 향상, 스트레스 처리 등 수많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수면 평가의 골든 스탠다드인 수면 다원 검사 PSG는 뇌파, 안전도, 근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면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PSG 결과에는 실험실에서 하루 머물러야 하는 점, 낯선 환경으로 인한 퍼스트 나잇 이펙트 등으로 인해 편향된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SG는 높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낮으며 수동으로 수면 단계를 스코어링하기 때문에 스코어러 간의 베리언스가 존재할 수 있어 일관된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히어러블, 즉 이어폰 타입의 뇌파 측정 장비인 이어 EEG가 수면 분석을 위한 솔루션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어러블과 관련된 수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수면 및 두피 EEG 관련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자들은 두피 EEG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모델들을 이어 EEG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히어러블 기술 개발에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동 수면 스테이징을 위한 오픈소스 모델에는 크게 딥러닝 기반과 피처 기반의 모델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모델들은 주로 로우 데이터로 훈련되며 0.8 이상의 카파 밸류를 달성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모델인 YASA, 야사라는 모델을 전이학습을 통해 이어 EEG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어 EEG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논문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17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연령대가 조금 높은데 71.8세, 약 71세의 피험자들이 참여하였고 11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일부 개인은 제2형 당뇨병이나 수면무호흡증,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보고되었지만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최근 약물 조정이나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실험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PSG, 이 수면 다원 검사의 경우 10시간 동안 침대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측정 전극의 경우 일반적인 수면 다원 검사에 요구되는 뇌파, 심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와 같은 전극들이 부착되었고, 특히 뇌파는 A1, C3, C4, A2 이렇게 4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A1과 A2는 양 귓볼로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전극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2명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30초의 에폭마다 수면 상태를 스코어링하였으며, 두 채점자가 불일치한 경우, 즉 같은 에폭에서 두 채점자가 다른 상태를 보고한 경우에는 둘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면 상태를 스코어링하였다고 합니다. 이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면 다운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인 AASM이라는 기준에 의해 스코어링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어 EEG는 이 이어 플러그 타입으로 인이어에서 2개의 전극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스캘프 EEG의 경우 C4와 M1 그리고 C3와 M2 이렇게 2개의 바이폴라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C4 채널을 A1으로 리레퍼런싱 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 EEG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귀에 각각의 2개씩 인이어 채널에 측정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입시레터럴하게 왼쪽 데이터는 A1으로 오른쪽 데이터는 A2로 리레퍼런싱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A1이 M1이고 A2가 M2로 이 같은 용어를 보통 연구마다 A1 혹은 M1으로 이렇게 혼용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스캘프 EEG는 컨트롤 레터럴하게, 그리고 이어 EEG는 이 입시 레터럴하게 리레퍼런싱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약간의 TMI는 17명의 피험자 중 4명의 피험자는 귀 청소를 거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이 귀지로 인해서 높은 임피던스가 발견되어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13명의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처리는 이 스캘프와 이어 동일하게 100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을 하였고 0.4에서 3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추출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다양한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넌리니어 피처를 추출하였으며 해당 피처를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피처는 매 30초마다 매 30초 에폭, 즉 이 수면 다운 검사에서 스코어링이 이루어지는 30초 에폭마다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Virtual Information Analysis입니다. 해당 분석은 간단하게 EEG 신호에서 추출된 피처와 수면 단계 사이의 관계를 아래 수식을 통해 정량한 것으로 스캘프와 이어 모두 각각 계산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계산의 경우 이 확률 분포 함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분석의 경우 스캘프와 이어 각각의 피처가 수면 단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프리트레인 모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 라이트 GBM,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7개의 수면 오픈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되었다고 하며 총 3,163개의 레코딩 그리고 31,000시간 이상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500개의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5개의 트리 뎁스 그리고 90개의 립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면 데이터가 아무래도 N2, N3가 많고 N1이랑 램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모델에서는 웨이트를 좀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웨이트는 아래와 같이 N1은 2.2 그리고 N2와 웨이크는 1 N3는 1.2, 램은 1.4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웨이트가 클수록 데이터가 적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수면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웨이크가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 데이터의 경우에는 10시간 동안 측정하면서 실제 수면은 7시간만 진행하고 수면 전후로 1~2시간씩 침대에서 그냥 깨어있는 데이터도 이 오픈 데이터에 보통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웨이크 데이터가 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튜닝의 경우에는 사전 훈련된 라이트 GBM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13명의 데이터, 4명이 제외된 13명의 데이터를 튜닝하는 과정인데 이어 EEG와 스캘프 EEG의 각각 튜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이 사전 훈련된 모델 때문에 성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어와 스캘프를 각각 튜닝하여서 비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수행하고자 하였다고 하고 모델 튜닝은 기존의 웨이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이 기존 트리 모델에 새로운 트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생성된 트리는 기존 웨이트의 한 0.15%만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 2는 한 명의 피험자의 이어 EEG로 그린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나타내고 B는 실제 수면 스코어 그리고 C는 사전 훈련된 모델에 의해 생성된 수면 스코어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이어 EEG 데이터만으로도 사전 훈련된 모델이 매우 유사하게 수면 정보를 스코어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이어 EEG가 수면 정보를 꽤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피겨 3의 경우 모든 수면 단계와 피험자의 EEG 피처 중 하나인 이 히구치 프랙탈 디멘전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A는 이어 EEG 결과를, B는 스캘프 EEG 결과를 나타내며 아노바 기준으로 모든 수면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이어보다 스캘프에서 보다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이 머추얼 인포메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총 65개의 피처 중에서 62개의 특징이 스캘프에서 우세하였고 3개의 특징이 이어에서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근방의 3개의 피처는 대각선 기준으로 위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아무래도 스캘프 EEG가 수면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어 EEG 역시도 수면에 밀접한 피처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사전 훈련된 라이트 GBM의 수면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며 스캘프 EEG를 입력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약 70.1% 그리고 스캘프는 77%, 이어 EEG는 70.1%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N3에서 스캘프는 70%가 넘는 정확도를 보였지만 이 이어의 경우에는 48%의 정확도를 보여서 다른 클래스 대비해서 N3에서 정확도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사전 훈련된 모델의 본 실험 데이터를 파인 튜닝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어 EEG 결과에서 앞서 N3의 48%의 정확도가 지금 74%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정확도 역시 기존 70%에서 약 73.7%로 약 4%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터 결과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모델과 파인 튜닝 모델 간의 카파 밸류를 나타냈는데 이 13명의 피험자 중 10명에게서 파인 튜닝 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캘프 EEG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며 앞선 77%에서 매우 미세하게 감소를 하였으며 카파 밸류 역시 일부 피험자는 증가하고 일부 피험자는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훈련 전략이 스캘프 EEG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며 유사한 정확도는 보였지만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인디비주얼하게 모든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며 역시 이어에선 파인튜닝 이후 13명 중 10명이 성능 향상을 보였고 스캘프에선 두드러진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 알고리즘 해석 관련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샵이라는 유명한 X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느 피처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는지를 나타낸 결과라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두드러진 성능 향상을 보였던 이어 EEG의 N3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사전 훈련된 모델, B는 파인튜닝 모델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이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는 48%의 N3 분류 정확도고 파인튜닝 모델에서는 이 74% 정도로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던 결과를 나타내고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는 델타가 가장 높은 샵 밸류를 가졌으나 파인튜닝 이후에서는 델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역시도 세 번째로 높은 샵 밸류를 가졌으나 파인튜닝 이후 상위 5개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서 좀 다양한 피처의 중요성을 재구성하여 이어 EEG로 파인튜닝 함으로써 N3 예측 성능을 개선시켰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델타 베타 파워의 레이시오라는 피처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델타 관련된 지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베타 관련된 지표도 레이시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게 상위 5개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났지 실제 뒤에 좀 더 한 10개, 10개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어쨌든 델타랑 베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변함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본 논문은 스캘프 EEG를 베이스로 이어 EEG에 튜닝하여서 수면 스코어링을 진행하였으며 이어 EEG만을 사용하여도 70% 이상으로 수면 단계를 스코어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처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아쉬웠으며 트리 구조의 모델에서 트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인튜닝을 하는 부분은 흥미로웠으나 마지막에 트리를 리트레인하는 것 대비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기존 트리를 약간 리트레인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면 연구가 널리 진행되다 보니 사전 훈련된 모델이 매우 많은 샘플로 훈련되어서 양질의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서 스캘프 EEG로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어 EEG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좀 성능을 비교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논문은 A Knowledge Distillation Framework for Enhancing Ear EEG-Based Sleep Staging with Scalp EEG Dat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3년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라는 컨퍼런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비록 컨퍼런스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제가 진행하는 연구와 유사하게 스캘프 EEG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어 EEG를 트레이닝하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유사 연구가 많이 없다 보니 해당 논문을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며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PSG는 현대 클리닉에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검사로 뇌파, 심전도, 안구전도, 산소 포화도를 기록한 뒤 RNK 혹은 AASN과 같은 표준 지침에 따라 전문가가 수동으로 스코어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센서를 부착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병원 환경의 낯섦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SG는 아무래도 스코어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센서를 많이 부착하고 병원 수면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이어 EEG, ECG, 호흡, PPG 등을 통해 가정에서 수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어 EEG는 PSG 대비 편안함과 휴대성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어 가정 환경에서 장기적인 수면 모니터링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어 EEG는 스캘프 EEG와 최면 상태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하며 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수면 단계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로 수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어 EEG가 스캘프 EEG 대비 낮은 성능을 보이며 이는 낮은 공간 해상도 및 낮은 신호 대잡음 및 이 SNR에 영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어 EEG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에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규모 이어 EEG 데이터셋이 부재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효과적인 훈련 전략과 스캘프 이미지의 논리지를 활용해서, 즉 스캘프 이미지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어 이미지에 대한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저자들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 중 하나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이미지와 스캘프 이미지 사이에는 상호 공유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자들은 해당 모델이 스캘프 이미지에서 유사한 특징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강제하여서 이어 이미지의 수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어 이미지의 수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연구임을 강조하며,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즉 지식 증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식 증류는 사실 10년 전쯤에 제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다양하게 발전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아마 다들 아시는 이 챗GPT의 대항마로 등장한 딥시크라는 모델에서 이 지식 증류 방식을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식 증류의 컨셉은 간단하게 티처 모델이라고 불리는 큰 모델의 확률 분포를 제공하여 작은 모델, 즉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스튜던트 모델이 정답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티처 모델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옵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에 흔히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확률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모델은 이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예측한 클래스 이외의 값을 주목하게 되는데, 쉽게 개를 제외한 고양이, 소, 자동차의 확률을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려는 게 강아지인 건 알겠는데, 이 강아지라는 게 자동차나 소보다는 고양이에 더 가깝구나 와 같은 이런 지식을 학습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맥스 모델에는 값이 너무 작아, 즉 이 도그는 거의 0.99, 나머지는 0.1, 0.1 미만의 값을 보여서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델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출력값을 보다 소프트한 분포로 만들어 지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즉 티처 모델은 해당 소프트맥스 분포를 출력하게 되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 분포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으로 티처 모델이 얼마나 이 답변을 확신하는지와 클래스 간의 관계, 실수 등의 정보를 함께 학습하여서 일반화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리스폰스 베이스드 논리지, 그리고 피처 베이스드 논리지, 릴레이션 베이스드 논리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쉽게 티처 모델의 출력값을 목표로 하여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출력값의 피처를 목표로 하여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켜 단계별 해결 과정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릴레이션 베이스로 학습을 시킴으로써 종합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방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훈련 과정에서도 이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과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셀프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된 티처 모델을 기반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가르치는 방식이고,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은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함께 학습을 함으로써 이 선생과 티처와 스튜던트가 함께 정보를 좀 학습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도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 왼쪽이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을, 오른쪽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을 나타냅니다. 티처 모델에는 스캘프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스튜던트 모델에는 이어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본 연구에서는 스튜던트 모델이 이 스캘프 이미지와 유사한 피처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피처 베이스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에는 먼저 스캘프 이미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레이블이 지정된, 즉 wake, ram, n1, n2, n3 이렇게 5개의 클래스에 대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티처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티처 모델의 웨이트를 프로즌하고 이 고정을 하고 나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피처가 최소화되도록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어 이미지가 스캘프 이미지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스튜던트 모델의 분류 결과도 로스 펑션을 통해 계산이 되어 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함으로써 수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양방향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티처 모델은 수면을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학습이 되고, 즉 정답으로 맞추도록 학습이 되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 티처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정답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티처와 스튜던트가 같은 피처 스페이스를 함께 학습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 9명의 피험자가 하룻밤 수면을 진행할 때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 PSG와 EEG가 동시에 측정이 되었는데 PSG는 8개의 스캘프 채널에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 또 이제 2개의 EOG 채널과 2개의 EMG 채널에서도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캘프 EEG 데이터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바이폴라 데이터인 C3O1, C4O2, A1A2 이렇게 3가지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EG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기에 6개의 채널씩 총 양쪽 귀에서 12개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취득이 되었고, 모든 데이터는 CZ 채널을 레퍼런스 채널로 사용하여서 리레퍼런싱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블의 경우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AASM 기준에 따라 수동으로 레이블링이 되었으며 웨이크, 램, N1, N2, N3 이렇게 5개의 클래스로 스코어링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스캘프 EEG와 이어 EEG는 샘플링 레이시 200Hz였으며 0.2에서 42Hz의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이어 EEG 채널이 아무래도 수면 중에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어 EEG 채널들에 대한 배드 채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의 경우에는 이전 연구를 참고를 하여서 진행을 하였다고 하며 각 채널별로 10에서 35Hz 대역에 대해 필터링을 진행한 뒤에 모든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미디언 값을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언급은 없었으나 아마 본 연구에서는 30초 F보다는 이 채널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나 일단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전체 데이터의 미디언 값을 계산을 하여서 특정 스레숄드를 기준으로 이 미디언 값이 스레숄드를 넘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레숄드가 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은 없었으며 피험자별로 평균 한두 개의 채널이 제거되었고 5번 피험자만 5개의 채널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딥러닝 모델의 입력의 데이터는 먼저 스캘프 EEG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C3O1, C4O2, A1A2 3개의 바이폴라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고, 이어 EEG의 경우에는 L-R 그리고 LE, RE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L-R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왼쪽 채널의 평균에서 모든 오른쪽 채널의 평균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고, LE 같은 경우에는 ELA와 ELB에서 이 평균에서 ELE, ELG, ELK, ELI 이렇게 4개 채널의 평균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고, RE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ELA와 ELB가 웨이도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4개 채널이 네이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웨이도와 네이도 사이의 전이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관련 내용입니다. 모델은 이전 수면 연구에서 활용된 F4 크로스 모델 트랜스포머와 유슬립 이렇게 2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F4 크로스 모델 트랜스포머의 경우 레퍼런스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에 EEG와 EOG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EEG만을 사용한 아무래도 이 위에 모델만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EG 데이터는 멀티스케일 1D CNN과 어텐션 블록을 거쳐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슬립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CNN 기반으로 인코더, 디코더,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3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모두 동일한 아키텍처로 훈련이 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사실 모델 구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스 펑션 기반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딥러닝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산행 연구에서 수면 분류에 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 2가지 모델에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여서 이어 EEG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0.001 그리고 아담 내부에서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전 에폭의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1과 베타2를 0.9, 0.999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에폭은 100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훈련은 리본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2의 결과는 분류 방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며, 스캘프 이지만 사용한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유슬립에서 한 73%의 정확도를,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7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지만을 사용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에는 64%, 67%로 아무래도 스캘프 대비 좀 10% 정도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TL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트랜스퍼 러닝,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한 결과로 유슬립에서는 약간의 정확도 상승을 보였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D 같은 경우에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즉 이 지식 증류 방법을 적용한 결과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대비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모델 모두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으며, 유슬립에서는 온라인이,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오프라인이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3의 결과는 클래스별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이고, N1에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였을 때 기존 이어 이지 대비해서 모두 정확도가 하락을 하였으나, 웨이크, N2, N3, 램 모든 부분에서 유슬립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고, 이 트랜스포머 역시도 거의 대부분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시간을 나타내며, 아무래도 온라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모두 훈련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에서는 스캘프 이지와 이어 이지 간의 분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게 훈련이 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훈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역시도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선 보다 큰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고, 또 이어 이지의 성능이 더 높아지려면 애초에 스캘프 이지의 성능이 높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이지의 신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어 이지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캘프 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아무래도 단순 트랜스퍼 러닝보다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반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성능 향상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본 논문을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실제 이 해당 방식을 제 연구에도 적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캘프 이지, 이어 이지를 함께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어 이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좀 여러 방면으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컨퍼런스 논문이다 보니까 결과가 좀 풍부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고, 좀 유사한 연구 방식을 통해서 유사한 연구 방식을 사용한 논문들을 조금 더 조사해보고 좀 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